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은퇴한 친구들 통장 잔액을 듣고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아니면 세상이 너무 바뀐 걸까? 그날 이후로 저는 제 노후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얼마를 모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화입니다. 59회를 넘기며 제 손으로 밥 벌어먹고 제 두 발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숫자 앞에서 자꾸 작아집니다. 퇴직하고 나면 다들 마음의 여유가 생길 줄 알았어요. 이제는 돈보다 시간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 앞에 온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 날이었죠. 은퇴하고 나서 처음 모인 자리라 다들 웃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밥상 위 이야기는 결국 돈으로 흘러갔습니다. 누군가는 연금 이야기로, 누군가는 임대 수익으로, 또 누군가는 해외 펀드 수익률로 자연스레 자랑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정아, 너는 지금 얼마나 남겼어? 순간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질문이 그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나야 뭐, 그냥 조금 있지. 하지만 제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조금이라는 말조차 과장된 표현이었거든요. 모두가 웃으며 건배하는 그 자리에서 저는 혼자만 유리벽 안에 있는 듯 했습니다. 퇴직금은 절반이 대출로 갔고 남은 돈은 생활비로 흩어졌습니다. 통장을 보면 숫자가 줄어드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가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일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초라할까? 마음이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였지만 제 마음만 점점 작아졌습니다. 은퇴란 쉬는 게 아니라 다시 계산을 시작하는 일이더군요. 다음 날 아침 습관처럼 커피를 내리고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친구가 건넨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퇴직자 재테크 모임.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남은 예금, 연금 수령액, 매달 나가는 고정비. 차근히 써내려가다 보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은 금액이 현실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한때는 은퇴 후에도 괜찮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막상 표로 정리하니 괜찮지 않은 게 분명했습니다. 생활비, 보험료, 부모님 병원비까지 적고 나니 결국 마이너스가 찍혔습니다. 그 순간 묘한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버티느라 바빠서 제 삶의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오니까 괜찮겠지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더는 들어오는 돈이 없고 나가는 돈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그 숫자가 제 노후의 모래시계처럼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전기요금을 줄이려고 콘센트를 뽑고 냉장고 문을 닫을 때마다 이게 절약이 될까 스스로 묻곤 했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또 아껴도 숫자는 조금도 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친구의 전화가 왔습니다. 정화야, 너도 투자 한번 해봐. 지금 연금형 펀드가 좋다더라. 그 말이 유혹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모험보다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남은 인생을 통째로 흔들 수 있다는 걸 이미 너무 뼈저리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커피를 내렸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잔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아직은 늦지 않았어. 그 말이 위로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그날 저는 그렇게 하루를 버텼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모임이 열린 카페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공기가 스쳤습니다. 테이블마다 노트북을 켜둔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주최자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들 오늘은 연금 운용 전략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노트를 폈습니다. 저도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마음속은 이상하게 쓸쓸했습니다. 강의가 시작되자 지금 안 하면 늦습니다라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남들 다 하고 있다. 이건 안정형이다. 은행 이자보다 낫다. 그 말들이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예전에 보험을 들 때, 부동산을 샀을 때도 똑같은 말을 들었거든요. 결국 남는 건 불안뿐이었죠. 쉬는 시간 한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번 달에 가입했는데 수익률이 꽤 나아요. 그녀의 표정은 환했지만 손에 쥔 명세서가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을 보는 순간 마음이 저렸습니다. 다른 쪽 테이블에서는 누군가 지난달에 손실이 좀 났다며 농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억지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묘한 냄새를 느꼈습니다. 불안, 그리고 체념 같은 냄새요. 그날 모임을 마치고 나오는데 유리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모두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네. 그 말이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아도 사람들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돈을 벌겠다고 모였지만 정작 모두가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 잔액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숫자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란 걸요. 하지만 그 경지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겠죠. 밤이 깊어지자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제 마음을 스쳐갔습니다. 불안과 위안을 동시에 안긴 바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숫자보다 마음을 지키자고요. 집에 돌아오자 불빛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저녁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식탁 위엔 아무도 앉지 않았고 의자 하나가 비어 있는 채로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앨범을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사진 속 제 얼굴이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늘 뭔가를 참는 표정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시절 저는 늘 바빴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 남편 출장 준비, 시댁 제사, 그리고 회사 일. 내 이름은 늘 마지막 순서에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일거리가 밀려 있었고 휴일에도 장을 보거나 청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때는 다들 그게 가족을 위한 삶이라고 말했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용한 집 안에서 그 시절을 떠올리면 가끔 서글픕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정작 나를 위해 쓴 시간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살았고 돈이 있어야 편해진다고 믿었지만 결국 남은 건 필요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지금 내 통장보다 텅 빈 건 어쩌면 내 안이었습니다. 그날 밤 계산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엔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한 시간, 헌신한 시간, 잊힌 시간. 그게 제 인생의 진짜 계산서였습니다. 창밖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주는 듯 했어요. 세상에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 소리만큼은 제 곁에 있었습니다. 잠시 후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에 반사된 달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빛이 마치 제 세월 같았습니다. 흘러가고 있지만 사라지진 않는 빛. 그걸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조금 늦었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살 거야. 그 말이 마음속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며칠째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며 시간을 흘려보내고 커피를 마시다 말고 계속 통장을 들여다보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마음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 전단지가 우편함에 꽂혀 있었습니다. 은퇴자 일거리 모집 하루 4시간. 작은 글씨였지만 그 문장이 유난히 환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머리도 빗고 다림질한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이렇게 떨리는 일인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두근거렸습니다. 복지관 안에는 제 또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미소를 지었고 누군가는 긴장한 듯 서 있었습니다. 서류를 쓰는 동안 나도 이들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은 제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특별히 하고 싶은 일 있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손으로 하는 일이라면 뭐든 괜찮아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뒤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급식 봉사 가능하실까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필요한 사람으로 불러준 게 얼마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날 새벽부터 눈이 일찍 떠졌습니다. 앞치마를 메고 국을 푸는데 김이 얼굴에 닿는 느낌이 참 따뜻했습니다. 숟가락을 건네며 들리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세상 어떤 돈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이상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그림자가 걷히는 것처럼 조금은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돈이 아닌 자리가 사람을 살게 한다는 걸요. 그리고 누군가의 하루에 도움이 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큰 위로가 된다는 것도요. 불안하던 숫자들은 여전히 같았지만 제 마음의 잔액은 조금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했다. 작지만 단단하게. 복지관 생활이 어느덧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마다 나가는 일이 이제는 버릇처럼 익숙해졌습니다. 손끝에 닿는 국자, 식판 위로 떨어지는 따뜻한 밥알.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일거리라 생각했지만 이젠 다릅니다. 누군가의 식판을 채우는 동안 제 마음도 조금씩 차올랐습니다. 말없이 미소를 건네는 사람들, 그 표정이 참 고마웠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직원들이 쉬는 공간에 모입니다. 누군가는 손자 이야기를, 누군가는 건강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가끔 웃으며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그럴 땐 그냥 눈 감고 한숨 쉬세요. 그 말에 다들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이상하게 오래전 제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일할 때마다 잊고 살았던 나가 조용히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직원 한 명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 뭐 하셨었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누군가 제 과거를 물은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회사 다녔어요. 꽤 오래요. 그 말을 하는데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때 저는 여전히 그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이름. 그 이름이 다시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퇴근길 버스 창가에 앉아 햇살이 스며드는 걸 바라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복지관 출입증이 왠지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이젠 제가 누군가를 돕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는 순간 가슴 한쪽이 따뜻하게 차올랐습니다. 통장 잔액은 변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의 통장은 꽤 풍성해졌습니다. 잠들기 전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속에서도 묘하게 단단한 빛이 비쳤습니다. 그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새로 얻은 나의 표정이었습니다. 요즘은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면 그 빛에 손을 비추며 생각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겠구나. 그 단순한 마음 하나가 저를 일으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사연을 품고 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장사하다 망하니 자식에게 빌려준 돈을 못 돌려받은 그리고 저처럼 불안에 시달리던 사람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에서는 돈 얘기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밥이 짜다 국이 싱겁다 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따뜻하던지요. 한 번은 한 노신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난 하루에 밥 2끼 먹고 잠 잘 자면 그게 부자야. 그 말이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 단순한 정의가 내가 평생 찾던 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늘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친구의 통장, 이웃의 집, 자식의 직장. 그걸 기준 삼아 스스로를 재단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모든 비교가 나를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걸요. 이젠 퇴근길 버스 안에서도 웃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노을을 보면 그저 오늘 하루가 고맙습니다. 누군가의 식판을 채운 일, 그게 제 하루의 가장 확실한 수익입니다. 집에 돌아와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불안 대신 평안이, 초조함 대신 고마움이 자리했어요. 예전에는 잔액이 줄면 잠이 안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오늘을 잘 채웠다는 생각만으로 잠이 스르르 옵니다. 그게 진짜 부자의 밤이 아닐까요? 잠들기 전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가난하지 않다. 단지 돈보다 마음이 더 넉넉하다. 그 문장을 적는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처음 그날처럼 같은 식당, 같은 자리.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누구도 먼저 돈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서로의 얼굴에 미소가 더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요즘엔 하루하루가 빠르다. 은퇴하고 나니 오히려 시간이 모자라. 그 말에 다들 웃었습니다. 예전에 긴장된 웃음이 아니라 진짜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한 친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화야, 요즘은 좀 괜찮아졌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젠 통장보다 마음을 먼저 봐. 그 말에 친구들이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친구는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어렵더라. 우린 평생 숫자 세며 살았잖아. 저는 그 말이 참 깊게 와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생 숫자를 세느라 마음을 잊고 살았죠. 밥을 다 먹고 나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에는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행복은 잔액이 아니라 잔향이더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엔 어떤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살아왔음이 전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가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젠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 통장이 비어도 내 마음은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불을 켰습니다. 작은 방 안이 따뜻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일기장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잔액, 마음 100%. 그 한 줄을 적으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준비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단단해지길 바랍니다.